199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었던 인물 조관우. 조관우 이전에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조관우와 함께 가성 그리고 풍부한 소울이 담긴 그 영혼의 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관우 씨가 왜 대단한 가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도 한데요. 그가 왜 대단한 실력자로 평가받는지 전해드리고 또한 4개의 음반이 모두 밀리언셀러로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가수 조관우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관우 씨는 1965년 판소리의 대가인 조통달 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통달 씨 집안은 예로부터 국악을 해온 집안으로 조통달 씨의 이모인 박초월 씨 역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명창입니다. 정확하게는 박초월 씨는 조통달 씨의 셋째 이모인데요. 조관우 씨의 이모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박초월 씨가 조카이자 제자였던 조통달 씨를 양자로 들여서 조관우 씨는 친할머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관우가 어렸을 때 6살 때쯤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조관우를 키우기로 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도 거의 같이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몇 년씩 해외 공연을 하는 등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조관우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거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우울증에 조관우를 데리고 함께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를 몇 차례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판소리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분으로 피를 토하기도 하고 절에서 목을 푸는 등 득음의 길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분이었는데 한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절망해서 자식이 있건 없건 그 생각에만 빠져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어머니를 평상시 아버지나 친가 쪽에서 안 좋게 얘기해왔지만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으로 초등학교 3학년 그 어린 나이에 첫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예술을 하는 가게의 영향인지 조관우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국악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양이나 가, 양가 위주로 나와 양가집 교수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래도 음악 성적은 좀 나왔다고. 중학교 시절에도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렵게 되자 아버지가 갑자기 가야금을 가르쳐줘서 국악고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고라는 곳이 명문예술고등학교인데 조관우는 그런 학교를 가야금 3년치 커리큘럼을 일주일 만에 다 배워서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능이었던 것. 그러나 아버지 조통달은 막상 본인이 가르쳐줘 놓고는 아들이 계속 가야금을 전공하는 것을 막았고 결국 조관우는 가야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조관우가 국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 몰래 북을 쳤다고 조관우를 북채로 때릴 정도였고 커서도 다른 계통의 음악을 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런 계통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외국 음악을 접해왔는데 국악을 그만둔 이후 완전히 미국 디스코, 펑크 밴드들의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조관우가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 것은 군대 가기 전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 2년, 군대 갔다 와서 4, 5년, 그리고 포크에도 빠졌다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한 것이 무려 12년 정도. 제법 유명한 팀에 들어갔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팀의 형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나중에 조관우라는 가수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훗날 조관우는 팔세토 창법, 일명 가성창법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관우는 축제라는 그룹 사운드 보컬 출신으로 팀의 가수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최호섭. 최호섭은 소리를 지르면 시원하게 나오는데 조관우 같은 경우는 뒤로 돌아서 다시 나오는 소리. 최호섭 소리를 어떻게 이해되지 고민하다가 이 창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인은 진성음이 솔 이상 소리가 올라가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위의 음을 내려다 보니까 가성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가성으로 부르기 위해 명분을 찾았는데
외국 팝 가수들 중에서 스타일리스트, 비지스, 프린스, 베랄 졸릭이에요.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성과 진성의 중간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만의 특별한 창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조관우는 원래 호흡기관이 안 좋다고 합니다. 호흡기가 없으면 안 되는 천식을 앓고 있는데요. 호흡 수준이 7, 8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병원에서는 조관우에게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고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를 부를 때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고통스럽다고. 보통 여자들의 음역대가 2옥타브인데 조관우의 전성기 시절에는 4, 5옥타브를 넘나들었습니다. 그의 가성이 여자조차 누르는 음역대를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가성이라면 거들떠도 안 보는 대중음악 평론가들에게 조관우가 호평을 받은 것은 단순히 가성으로 노래해서가 아니라 가성을 아름답게 내고 유지할 수 있고 진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카운터 테너와는 또 다른 특색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가성은 내는 것은 쉬워도 유지하기는 어렵고 특히 음역의 양극에 다다를수록 즉 저음 한계나 고음 한계에 다다를수록 음은 흩어지고 또 올바르게 내지 않을 경우 성대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늪이라는 노래를 듣고 한 성악가가 성대가 5년도 견디기 힘든 창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창법으로 무려 시운이 넘은 나이까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조관우는 그 시대에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소울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R&B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수를 찾던 작곡가 겸 프로듀서 하광훈에 의해 발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의 1집 음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집은 발매 후 130만 장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는 대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던 기존의 가수들과 달리 얼굴을 가린 사진들을 수록했고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명 얼굴 없는 가수로 불리게 됩니다. 임진모는 그 당시 음악 팬들은 조관우를 사랑했어요. 왜냐? 팬들이 원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TV에 나오지 않고 라디오에서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늪 앨범이 무려 130만 장이 팔려나갔어요. 말이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음반에 실린 늪이라는 곡은 이후 조관우의 대표곡으로 꼽히게 되며 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 됩니다. 1집이 대박이 터진 뒤 2집으로 하광우는 리메이크 앨범을 제안하는데 정작 가수 본인인 조관우는 반대했다고. 그러나 하광우는 직감적으로 조관우가 기존 곡을 달리 해석해서 특별하게 부를 것을 꿰뚫어 봤고 더욱 큰 대박이 났습니다. 리메이크 곡 꽃밭에서는 늪과 함께 조관우를 대표하는 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집에 수록된 오리지널 곡 겨울 이야기는 CF 음악으로 삽입된 적도 있는데요. 여기 수록된 8곡 중 6곡이 리메이크 곡인데 다 여자 노래였고요. 심지어 여자 노래에서 키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1, 2집이 연속으로 대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가수들은 유흥업소인 밤무대에서 돈을 긁다시피 많이 벌었는데 조관우는 밤무대를 뛰지 않아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조관우 본인은 지하 전셋방에 살며 막걸리로 끼니를 때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주위에서는 떴으니 한턱 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돈이 없어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1996년 3집 My Third Story About를 발매하고 소속사를 옮긴 후에야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3집, 1997년 4집 웨이팅도 각각 100만 장이 넘는 히트를 쳐서 결국 1, 2, 3, 4집 모두 스테디셀러의 주인공이 되고 데뷔 이후 꿈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영원할 것 같던 꽃길은 4집 앨범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재와 불운이 연달아 오기 시작하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관우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3년 SBS 공채 탤런트 출신 장현우와 결혼해서 음반 작업을 함께하는 등 소문난 인고 부부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들 조휘, 조현을 낳았으나 2003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 모두 음악을 하게 되고 조관우를 도와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조관우는 특이한 약속을 하는데요. 재혼하면 저작권을 전 부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유명 가수가 된 데에는 전 부인의 공로가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아내에게 배웠고 작사를 거의 전 부인이 했는데 그 당시 전 부인이 작사가를 조관우 이름으로 올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며 2005년에 발매한 조관우의 EP 앨범 가을의 기적에서 다시 음반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조관우는 7년 후 재혼을 했는데 무려 15억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다시 이혼하고 큰아들의 월세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자산 관리를 맡겼는데 빚만 생겨서 집 2채를 경매로 처분하는 등 빚을 갚아 2018년경에는 빚이 2억 원 정도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2021년에도 빚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아직도 형편이 녹록지 않은 듯 사람들은 파산 선고를 하라고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갚으려고 파산 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대중적인 노출을 꺼리는 그의 특성을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비틀어서 여러 추측성 기사 및 루머를 양산했고 전 소속사와의 갈등도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직도 한 여대생이 폭로한 혼인 빙자 간음죄가 무혐의 판결 났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혐의 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관우는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무혐의면 뻔뻔하게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데 놀랬습니다. 죄가 있건 없건 뻔뻔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여곡절 속에 조관우는 생활고를 겪으며 대인기피증과 우울한 마음이 병이 되었고 설상가상 성대결절까지 와서 한 달가량 말을 못할 정도가 되자 절망에 빠져 최악의 시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극복했다고 2011년 성대결절 수술. 그러다가 또 큰일이 터졌는데요. 2012년 7월 15일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치는 중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백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목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앨범 작업과 앞으로의 가수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 성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가수 인생이 무너지나 싶었는데 2018년 15년 만에 9집 정규 앨범 다시 시작을 발매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두 아들이 함께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해요. 최근 그는 소찬휘, 신유가 진행하는 전주 KBS 1 방송 백투더 뮤직에 출연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화나요. 지금도 화나요. 막 지나온 거 억울함과 그 배신감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돌다가 보면 잠을 못 자요. 악재라는 걸 또 제가 몰라서 온 거기 때문에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랄게요. 코로나 여파로 가수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 아직도 가수 조관우는 제대로 경제적인 회복을 못한 것 같은데요. 나이 들어 예전 같은 음색을 완벽하게 내기는 힘들지만 아직도 그 풍부한 감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사의 한 획을 긋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조관우 씨를 높이 평가하고요. 이대로 건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활동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조관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